안녕하십니까, JM입니다. 오늘은 코미코라는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업 개요입니다. 코미코는 반도체 장비 부품의 세정 및 특수 코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미코 세라믹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할 텐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의 경우에는 매출과 이익을 보게 되면 꾸준히 우상향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1년, 22년도에 2천억대, 그리고 작년에 3천억대, 그리고 올해 4천억대 매출을 예상하고 있고 25년도, 26년도에는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더 많은 상승을 이루었죠. 그리고 한편 PER이나 PBR, ROE 같은 지표를 보게 되더라도 포워드 기준으로 매우 싸다라고,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렇게 된 이유는 매우 간단한데 미코 세라믹스의 실적이 잡혔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의 매출과 이익이 많이 늘어나는데 현재 주가가 매우 안 좋거든요. 그 이유도 사실 미코 세라믹스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계속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코미코는 반도체 장비 부품에 관련된 사업을 한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미국이나 중국, 대만, 싱가포르 다양하게 법인이 위치해 있고 최근에 편입된 자회사 미코세라믹스 지분 47.84%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코미코의 최대 주주는 미코입니다. 미코가 41.1%. 그래서 이 관계를 보게 되면은 미코 그리고 코미코, 미코세라믹스로 지분 관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현재 가장 주가가 안 좋은 이유는 이런 지분 관계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주식 시장의 이제 폐해라고 생각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파는 기업인가요? 세정 부품이 주 사업이라고, 세정 코팅이 주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여기 하나 부품이 추가됐어요. 22년도까지만 보더라도 부품의 비중은 3.5%, 거의 우리가 보지 않아도 될 수준이었는데 올해 실적을 보게 되면 41.4%로 가장 압도적으로 비율이 많아졌죠. 그 이유가 미코세라믹스 때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세정이란 게 무엇인지 좀 보도록 할게요. 세정이란 고객사 공정 중 반도체입니다. 반도체 장비 부품의 파티클, 이온 불순물 등 오염물을 제거하는 공정이다. 그냥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말 그대로 이제 세정을 한다. 장비 부품들에 대한 세정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어, 정확하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생산성 향상이죠. 수율을 증가시키는 그런 목적들이 강합니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이제 세정 전후의 부품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오염이 되었던 거를 이제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코팅도 결국에는 고객사 장비 부품의 생산성 향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스 코팅을 처리해서 공정 조건 안정과 제품의 수명을 연장시킨다 라는 측면에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엔 그 부품에 코팅을 해서 더 고객사가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쓸 수 있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코팅을 하는 제품들,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장비 부품들이죠. 그리고 결국에는 이 코팅 세정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에서도 8대 공정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증착과 식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공정들이죠. 이런 거에 쓰이는 공정 부품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렇게 매우 필요로 하고 있다. 앞으로도 반도체의 생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계속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라믹 히터. 앞에서 보셨겠지만 코미코는 매출과 영업이익이 매우 급격하게 증가를 하고 있죠. 그 이유가 결국엔 세라믹 히터 때문입니다. 세라믹 히터는 이제 증착 공정에서 이제 사용되는 건데 그 중에 이제 웨이퍼의 열을 균일하게 가해주는 기능성 부품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매우 당연하지만 매우 중요한 부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최근에 매출이 많이 오른 이유는 ALD 쪽에 점유율을 매우 높여가고 있거든요. 결국에 이제 고객사가 ASM인데 이쪽에 펄스 밴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매출과 이익이 매우 많이 늘어나는 그런 이유입니다. ALD 수요가 증가되면서 매우 좋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라믹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서 열을 관리해준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현재 미코세라믹스에서 현재 비중은 크지 않지만 앞으로 비중이 클 수 있는 이제 ESC라는 부품이 있습니다. ESC는 시가 공정에서 챔버 내에 부착되어 웨이퍼를 정정력으로 고정시켜주는 부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각 공정에서는 이제 플라즈마 형태로 웨이퍼를 때려서 시각을 하는데 밑에 이제 고정시켜주는 부품이 ESC 척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누구에게 파나요? 여기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반도체 회사는 다 있습니다. 삼성, 하이닉스, TSMC도 있고 인텔도 있고 뭐 글로벌 파운드리나 뭐 마이크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있고요. UMC 이런 업체들이 다 있죠. 심지어 이제 중국 업체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가 특정 벤더로 쏠려 있지 않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장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이제 지역별로 보게 되더라도 최근에 이제 미국에 많이 주목을 받았었는데 삼성전자, 인텔 등의 TSMC의 증설 효과도 있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부분이 투자 포인트 중에 하나였는데 한편으로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반도체 보조금 철회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이 되고 있죠. 주가가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매출 비중을 보게 되면은 아무래도 원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비중이 좀 더 컸습니다. 메모리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비중이 컸었는데 오히려 현재는 해외 벤더들이 비중이 더 큽니다. 그 이유가 따지고 보면은 미코세라믹스의 실적 때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코세라믹스의 실적은 대부분 다 ASM을 통해서 가기 때문에 해외 벤더 쪽으로 비중이 더 늘어났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쟁자는 누구인가요? 사실 세정과 코팅을 보게 되면은 독점 형태가 아닙니다. 독점과 가점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여기에 진입 장벽이 무척 크다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오랜 고객사와 오랫동안 커뮤니케이션으로 발생된 그런 부분의 영업 가치는 있다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편 미코세라믹스의 히터 같은 경우에는 HP 타입과 MLC 타입이 존재하는데 이 HP 타입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사실 일본의 NGK 그리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미코세라믹스 이 두 군만이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코세라믹스가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산업전망은 뭐 사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결국에는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해요. 수요는 계속 증가를 하는데 문제는 현재 이제 주가고 또 안 좋은 이유 중에 하나인데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아서 이제 문제였죠. 공급이 더 많아서 문제였는데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은 적정선을 이루면서 비중을 맞춰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클리컬 산업이니까 그에 맞춰서 나중에 안 좋을 때가 있으면 또 좋을 때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사업 보고서에서는 이제 뭐 가동률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가동률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작년 대비 이제 늘어나는 부분을 알 수 있습니다. 오스틴의 코팅 부분만 좀 줄었죠. 좀 줄었고 그 외에 모든 공장이 가동률은 계속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재무는 어떤가요? 재무는 사실 유동성과 이제 부채 비율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유동자산이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 1년 내에 현금화 가능한 자산이 3,200억이 있죠. 1년 내에 갚아야 될 돈이 2,300억, 약 2,300억이기 때문에 유동성은 매우 안정적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부채 비율을 보게 되면은 부채가 4,160억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본이 3,390억 정도 되죠. 부채가 약간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결코 위험한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한 200% 정도가 넘어가게 되면은 조금 위험한데? 라고, 아니 조금 아니면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100% 조금 넘기 때문에 크게 위험한 수준은 아니다. 그리고 한편 영업이익과 ROE는 제조업 기준에서 매우 훌륭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출 대비 영업이익, 자본금 대비 영업이익을 보게 되면 매우 숫자가 좋죠. 이런 부분들은 코미코의 긍정적인 부분이죠. 증권사의 실적은 증권사도 지금 사실 매우 좋게 보고 있어요. 여러 증권사를 봤는데 LS증권도 계속 성장을 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고요. 하나투자증권도 마찬가지고요. 유안타증권,
대신증권 전부 다 계속 급격한 상승을 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주가를 보겠습니다. 그 전망에 비해서 주가는 매우 안 좋습니다. 사실 거의 한 7개월, 6개월 정도 계속 떨어지고 있죠. 이런 차트는 매우 보기 힘든데 이렇게 많이 떨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개인적으로는 여기서 지지를 해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39,000원, 4만원 정도에서 지지를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기도 이제 뚫고 왔죠. 그 다음 지지선은 약 3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32,000원 정도 수준이라고 보는데 여기도 만약에 뚫게 될 경우 2만원대도 염두해 둬야겠죠. 사실 이렇게 주가가 매우 안 좋은 이유는 결국에는 미코세라믹스 때문이다. 미코세라믹스 때문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았냐라고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미코세라믹스가 상장을 할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더 안 좋다. 반도체 업황이 안 좋은 것보다 저는 이 미코세라믹스 때문에 더 안 좋은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다 있지만 미코세라믹스 상장 이슈만 해결이 되면은 어떻게 보면 또 좋아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되는 영업이익과 그리고 현재의 그런 지분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어느 가격이 적정한지를 그냥 대략적으로 따져봤어요. 증권사에서 이제 한 1,600억 25년 이익을 이제 보고 있는데 여기에 단순히 멀티플 10만 곱하고 그다음에 미코세라믹스의 비지배 지분을 할인을 하게 되면은 약 8만 5천 정도 주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자회사 상장 이슈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 이상의 적정 가치가 된다는 거죠. 멀티플 10만 따져도 이 정도이기 때문에 멀티플 15, 20을 주게 되면은 훨씬 더 높은 주가가 된다는 거죠. 될 수도 있다는 거죠. 하지만 만약에 자회사 상장이 된다. 그리고 비지배 지분도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영업이익에 더블 카운팅으로 인한 이제 할인을 주게 되면은 더 많은 이제 할인율을 받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 이제 4만 원대가 적정 주가가 됩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매우 높게 잡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만약에 더블 카운팅이라고 해서 제가 영업이익이 50%만 할인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 지주사의 그 주가 수준을 보게 되면은 할인을 50%가 아니라 70%, 80%라도 줘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주가는 2, 3만 원대도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주가에 대한 당위성이 생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미코세라믹스가 결국에는 코미코의 주가에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기타 특이사항으로는 어쨌든 오스틴 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결국에는 이제 미국에서 리쇼어링으로 현재 반도체 공장을 계속 짓고 있죠. 그런 것들을 이제 대응을 하기 위해서 TSMC, 삼성 공장 가동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투자를 늘리고 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PBR 밴드를 보게 되면 역대 하단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은 코미코를 굳이 투자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반대로 만약에 미코세라믹스가 상장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온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코미코에 매우 많은 호재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결국에는 전 상법 개정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미코세라믹스가 언제 상장할지는 모르겠어요. 뭐 25년 상반기라는 얘기가 있긴 있는데 언제 상장할지 모르겠는데 그 전에 상법 개정이 되게 되면은 코미코의 상장이 제동이 걸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동이 걸리게 되면은 코미코가 주가가 지금 여기에서 많이 오를 가능성도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코미코에 관심이 많으신 분은 이 상법 개정이 통과가 됐다라고 하면은 미코세라믹스 코미코를 생각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업 분석을 보게 되면은 요약이죠. 장점은 높은 영업이익률 ROE 고성장 매우 싸다. 단점으로는 자회사 미코세라믹스의 분할 상장 이슈 있다. 기회로는 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이제 개선이 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메모리 업황 개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고요. 위협으로는 트럼프 정권 반도체 철회 및 축소 부분이 있다. 이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제가 이야기했던 거의 요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이거 사실 이제 블로그에 올렸던 내용이고 블로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이런 질문이 있어요. 이게 지금 안 열리는데 이미 지금 자회사로 물적 분할이 되어 있잖아요.
2020년도에 물적 분할을 했어요. 그때는 이제 미코 밑에 있었고 지금 현재 코미코에 있는데, 그러면은 이미 물적 분할을 했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드리자면은 물론 상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법 개정이 되더라도 상장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이제 정치권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상법 개정했는데 바로 상장을 한다고? 정치권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언론의 공격이 있을 수 있고요. 그죠? 당연하죠. 언론에서도 이걸 대설특필로 다룰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코셀라믹스는 매우 큰 상장 이슈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법 개정이 됐기 때문에 이제 소액주주들, 저희와 같은 소액주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도 있지만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제 의견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100%의 확률로 상장을 한다면은 이 숫자가, 사실 지금으로서는 100% 상장이에요. 상장인데 확률이 또 떨어질 수 있다는 측면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공부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정도만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